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은 좀 쉬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갑과 을이 존재한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갑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봤든지 아니면 당했든지.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이 갑질에 대한 법적인 대응 이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돈 버는 방법부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정보들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관련 얘기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 식구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홍유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곽지연 산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맨 이정수 씨, 개그맨 김경식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홍유라 기자한테 들으면 돈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꿀머니라고 꿀머니. 네. 꿀머니 어떤 얘기입니까? 꿀머니.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한꺼번에 돈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보만 알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정보와 관련된 물건을 박스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박스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저기 있네요. 네. 홍유라 기자가 준비했는데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뭐가 있네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해서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아, 예. 네. 영화 관람 티켓. 네. 영화 티켓이네요. 네, 이렇게 이런 영화 관람권을 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영화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네, 알려주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돈이 되는 정보, 홍유라의 네, 제가 이렇게 꿀머니. 방법과 관련된 키워드를 판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 알면 돈이 되는 홍유라의 꿀머니 첫 번째 키워드는 네, 뜯어보죠. 짜자잔. 네, 이렇게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아니면 지하철? 지하철도 돈이 드는데 살려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나요? 알바? 알바는 아니고요. 이 지하철이나 목마른 사슴이.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타실 때 네. 인증 사진을 찍으면은 인증사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하철에서 인증샷 잘못 찍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런 경우 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벌금으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죠. 그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물질인데 이제 네. 기후 변화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만 좀 많이 타주셔도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벤트. 아니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 탄 다음에 인증샷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찍은 걸 누가 알아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찍은 사진을요,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데 어떤 게시판이냐, 이 에코마일리지 게시판이라는 곳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한번 좀 직접 찍어봤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야, 잘 봤네, 사진. 아니, 셀카 찍으시잖아요. 이렇게 셀카 찍듯이 하는 거를 이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찍으신 다음에 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이제 C사의 영화 관람권을 공짜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회원 가입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보면은 이벤트 게시판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거기에 글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아, 않더라고요. 그래요? 여기다가 우리가 환경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또 영화 티켓까지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너무 좋네. 일석삼조, 일석삼조. 그러네. 근데 이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요걸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또 사진 인증샷을 예. 찍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기를 좀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데이트가 있는데 이거 사진을 못 찍었어. 인증샷을 못 찍었어. 그럼 어떻게 사진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행이네. 네, 에코마일리지 게시판에 이제 에너지 절약을 다짐하는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또 글로도 한번 좀 참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있네요. 가까운 뭐 거리는 걸어 다닌다던가 이런 좀 간단한 에너지 방법? 절약 방법을 근데 꼭 4가지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가지. 그렇군요. 네. 직접 해보셨다는 건데 그러면 뭐 영화 티켓도 좀 받고 영화도 한 편 보셨어요? 티켓 받았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왜요? 네, 이게 아직 이벤트가 좀 진행 중이고요. 또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배포가 되는데 아주 확실하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5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발표도 되지도 않았고 네. 선착순 2,000명, 2,000명이면은 뭐 당장 지금 게시판에 가서 올리면은 지금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약간 막차 타겠네요, 지금까지. 난 막차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2,000명이 내가 포함될 수 있을까? 요즘 좀 의아해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이게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좋은 취지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그렇죠. 한번 해본다. 더 많은 거 없습니까? 다른 혜택. 여기서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네. 너무 혜택이 멋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네, 혜택입니까? 네, 추가 혜택으로는요, 네. 이제 7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C사의 영화 관람권은 아니지만, 이제 네. 콤보 세트 2,000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네. 먹는 건. 아니 바로 그냥 2,000원 할인 쿠폰 받아서 같이 영화 보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좋으네요. 이건 다 주는 건가? 2,000원 할인 쿠폰? 이거는 이제 가서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점이 이제 서울 시민이면 정말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아니고 서울시에 서울 사시는 시민만.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여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좋은 네네. 취지니까. 네. 또 두 번째 돈이 되는 꿀팁은 또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꿀머니. 짜라당. 바로 이렇게 어플입니다. 어플. 어플 이게 어플리케이션인데 앱. 사실 이게 뭐 앱 개발자도 아니고요. 이 어플로 우리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소개해드릴 앱은요. 서울 시민이면은 누구나 좀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서울 시민카드 앱입니다. 그거는 실물 카드도 있죠. 그렇죠. 네. 실물 카드도 물론 있지만은 앱으로 좀 더 있네요. 간편하게 저거.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화나 뭐 테마파크 또 공연 등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세종문화회관, 뭐 서울시립미술관 및 55개 민간 제휴사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많다 생각보다. 서울시민카드 앱. 이거 말고 또 다른 앱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안심이 앱이죠. 이 앱은 24시간 이제 여성들의 24시간 안전망인데요. 이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요. 서울 전역에 설치된 한 4만여 대 정도의 CCTV하고 이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서 위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구조 지원까지 합니다. 저도 여성인지라 이 여성 안심 앱을 깔아놨거든요. 네. 근데 정말 서울 시내 어느 곳에 CCTV가 있는지 다 표시가 돼 있고요. 네.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신고 버튼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성분들 이거 깔아놓으면 굉장히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앱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아까 돈이 되는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돈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안전하고 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앱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캠페인 같이 마련을 한 건데요.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안심이 앱에 신규로 등록을 하시는 분 3만 명 정도에게는 애취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이 3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주신다고 합니다. 3만 명한테? 네네. 이거는 괜찮아. 진짜 꿀팁이네요. 아, 이것 좀 아쉽긴 하다. 이것도 선착순 3만 명인가요? 이거 빨리 가야겠는데. 아니 어쨌든 3만 명인데 요즘 기름값도 오르는데 3만 원짜리거든요. 그래도 아주 유용한 정보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행복한 아침을 전국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서울 시민 하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 국민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앱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고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원래 우체국에 가셔서 통장을 뭐 만드시거나 아니면 좀 별도의 실명 확인이 필요한 앱을 뭐 까셔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절차를 없이 간편하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포스트페이 간편 뱅킹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방금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전에는 직접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을 하거나 뭐 그렇죠. 별도의 뭐 앱을 별도로 깔거나 이랬던 건데 실명 확인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깔았을 때 좋은 점이 뭐 이제 송금도 할 수 있지만은 결제까지도 가능한 아주 간편한 금융 서비스라는 거죠. 이걸 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많은 서비스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서비스 이용하는 거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돈 버는 혜택이랑은 또 이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돈이 되는 정보라 해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여기 왔는데 돈 되는 딴질 정보. 것이네. 돈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 돈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돈 때문에 나와 있는 거야. 글쎄 이거는 저금해라 뭐 이건가?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돈 되는 정보를 또 알려드려야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체국 가셨을 때 우편 창구 또는 뭐 C사 편의점,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데서 QR 결제를 하시면은요. 네.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은 30만 원 정도, 2등은 30만 원? 10만 원 정도의 오. 이 우체국 쇼핑 상품권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나 가서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만 14세 이상 국내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면은 정말 누구나 하실 수가 있고요. 우체국 통장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앱 다운 받으셔가지고 간단한 이제 본인 확인 절차만 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 정보 많네. 예. 오. 아니, 꿀머니 정말 홍유라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 네. 스마트폰도 좀 알고 컴퓨터도 좀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어버이날인데 어르신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또래들도 잘 몰라요. 어르신이시잖아요. 근데 그 자제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네. 자제분들은 아유 아빠 이것도 몰라 엄마 이것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몇 개만 알려주시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효도네요. 아 그럼 그렇죠. 아유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보. 예. 자, 두 번째 박스도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박스도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준비한 건데요. 요것도 돈입니까? 이거는 돈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돈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요즘 딱 5월이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뭐죠? 5월이고 청첩장이죠. 청첩장. 아니 저 청첩장. 5월에만 2개 받았어요. 2개. 그래요? 네. 벌써 이제 슬슬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요즘 청첩장 진짜 많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첩장만 4개고 그리고 또 제가 제가 이 성수기입니다. 4월, 5월 결혼식! 결혼 사회 많이 하죠. 9월 사회. 해가지고 결혼식 사회로 진짜 네. 바쁘거든요. 그 다들 그렇게 막 받을 거예요. 5월에 신부라는 얘기 있듯이 네. 5월에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정수 씨는 좋겠고. 저는 엄청 좋죠. 제가 진짜 이런 얘기 제 입으로 좀 하기 그런데 제가 결혼식 사회는 제가 1등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진 보니까. 예. 수많은 결혼식에. 예. 여러분들도 다시 갈 땐 다시 한번 연락하시면 진짜 잘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일 바쁘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지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떠세요? 진짜. 글쎄, 이게 사실은
친한 사람이면은 네. 청첩장도 사실 필요 없이 매일 뭐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죠. 오히려 친한 사람은 오히려 청첩장 없이도 가게 돼 있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뭐 친하면 전혀 고민 없이 가는데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실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했고 연락도 뜸한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 그래요? 결혼한다고. 그러면 결혼식 끝난 이후에 내가 이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홍유라 기자는 좀 어떠세요? 아니, 저도 예전엔 진짜 연락 끊겼다가 갑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 딱 오면 네. 물론 축하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가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들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준이 있는데 일단 제 결혼식에 온 사람들한테는 갑니다. 일단 그렇게 그럼요. 가고 네. 이게 정수 리스트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저의 오신 분 또 가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연락은 하는데 잘 못 보지만 전화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 결혼한다 사정 얘기를 다 하면 그쪽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아니고 그냥 카톡 같은 거 문자로 그냥 뚝 청첩장 오면 요거는 안 가죠. 근데 직장 동료인데 좀 애매한 동료 있어요. 한치 걸려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경우는 어떤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일적인 관계에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같이 일하시던 방송국 국장님 아드님께서 결혼을 난해하네요. 하신다고 청첩장을 이제 단체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신랑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기도 뭐하고 안 가자니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고민해서 것 갔어요, 안 같아요.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대세인데 지금. 축의금 보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청첩장 받는 입장 말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는 입장에서 이것도 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누군 주고 누구 안 주나. 누군 주고 뭐 이런 누군 안 것도 주고. 있고. 네, 안 그래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청첩장 때문에 정말 좋은 결혼식을 앞두고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져가지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슨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모바일 청첩장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직접 친한 분들은 청첩장을 돌리고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화번호에서 뒤적뒤적거리다가 제가 바빠서 이게 못 보는 사이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네. 이 단체 문자를 갖다가 전화번호 이게 사실 제가 한 1,000명 이상 2,000명 정도 있는데 그걸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연락 끊은 사람도 있고 예전 그렇죠. 여자친구도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보내가지고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좀 민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가 잘 한두 번 뵌 적 있는 선배님이신데 네. 경식 군 자네 결혼은 축하하네만은 글쎄 내가 일면식도 한두 번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갈 수는 없고 내가 전화로 내가 축하는 해주겠네. 처음에 받았을 때 아주 난감했네. 그것도 문자로 말일세.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또.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분 되게 사극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배님이. 탤런트 분들. 예. 진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띄고 오는 것도 그런데, 제 경우 청첩장 줄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자주 연락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 중에 그래갖고 한 선배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선배님께서 평상시에 연락 안 했더라도 이럴 때 됐을 때 다 연락 드리는 거다. 괜찮다. 아무도 널 욕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쭉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쭉 돌리고 그렇게 순조롭게 청첩장을 다 마무리 지었는데 결국 그 선배님은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님 너무하시네 속으로. 저한테 그렇게 좋은 말 해주시고 안 오셔가지고. 그 선배님 누구예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박정 씨는 궁금하네요. 어땠어요? 저는 정말 결혼 준비한 것보다 이 네. 청첩장 돌리는 게 그게 일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맞아요. 과정이었던 되게 것 어려워요. 같아요. 가격이 많았나 봐요. 아니 저는요 과거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네. 같이 일하던 선배 언니가 이제 청첩장을 받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까지 이런 청첩장을 줘? 그래서 불쾌해서 저 언니한테는 나중에 청첩장을 드리면 안 되겠다. 꼭 주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봤구나. 네, 그래서 안 줬죠. 근데 연락이 따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안 받으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네. 근데 청첩장이 사실 그래요. 내가 주는 거는 오히려 쉬워. 내가 아는 사람 주면 되니까. 근데 결혼이 집안의 결혼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 신경 쓰여요. 그래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청첩장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예전에는 딱 갔다가 청첩장을 드렸어야 됐거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갈지 말지 고민한 적도 있나요? 네, 맞아요. 진짜 성의 없이 네. 모바일 청첩장 한 번 딱 주시는 분들은 솔직히 안 가고 싶죠. 그렇죠. 사실 제가 20대 후반인데 네. 저희는 요즘 참 모바일 청첩장을 잘 주고받거든요. 대부분이 요즘 네, 모바일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참 연락 안 하던 친구가 그러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는 건가? 약간 찔러보는 건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알리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알리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 청첩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안 가려고 했는데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청첩장을 딱 줄 때 진심으로 당신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저희 세대 뭐 이렇게 보면 품앗이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주고 서로 가주고 자리도 좀 채워주고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네. 축의금도 좀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20대들, 30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이제 경조사, 결혼식을 포함한 경조사 참석 횟수를 좀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20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참석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30대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 50대에서 이제 60대 분들은 두 번에서 세 번이 많았고 네. 많게는 정말 5번? 5번까지 참석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들 보면요. 그 직접 본인이 못 가면 어머니를 보내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집안 식구를 보내고 이랬다고. 맞아요. 근데 20, 30대는 또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보이네요, 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참석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요. 확실히 좀 달라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복세편살이라는 단어 좀 아세요? 요즘 너무 줄여. 이거 뭐야? 복세편살 모르세요? 재용 MC. 저 모르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네. 복세. 뭐 무술 용어에? 누구 죽이는 건가? 이건 제가 알죠 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경조사 참석을 할 때도 이런 복세편살 같이 달라진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뭐 내키지 않으면은 뭐 또 결혼 말고 다른 자기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다. 또 정말 친하지 않다 이러면은 굳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 하는 20, 30대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20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다고. 그들 나름대로 다 세상 세계가 있는데요. 그럼요. 저는 이해합니다. 알았어요. 이해합니다. 혼자 빠져나가시네. 사실 이 애매한 사이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시죠. 축의금 때문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가서 냈는데 내 결혼식에는 안 올 것 같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참여한 결혼식인데 뭔가 축의금 안 내고 이렇게 밥만 먹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가끔 이제 연락이 못 간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축의금도 안 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서운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요? 축의금 액수 때문에 이제 또 언짢았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 드리면 좀 네. 그렇다 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뭐냐면은 이 기브 앤 테이크.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 올 때는 이제 또 10장이 돌아와야 되는데 뭐 7장이나 이제 7장 반 뭐 이상한 숫자로 오면은 5장이나 오면은 이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에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품앗인데 안 돌아오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 축의금을 또 이제 안 하고 간 경우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얼굴은 내가 봤는데. 방명록에는 이름이 있는데. 있죠. 예, 축의금 그런데- 하시고 그런 경우. 밥만 먹고 간 거예요? 밥만 먹고 가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괘씸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해서 그건 또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니까 네. 축의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요. 그럼요. 축의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 ATM 기계 앞에 서가지고 친구끼리 줄 서가지고 물어봐.
얼마야? 너 얼마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두 번째 장소가 그다음에 화장실이야. 화장실 가면은 다 봉투에 푸고 야, 너 얼마 했냐? 뭘 봐? 그래가지고 괜히 맞아요. 나는 맞아. 사실 5만 원만 하고 싶었는데 10만 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조금 이게 약간 싸움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축의금을 이 사람은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부엔 없어요, 이름이. 배달 사고. 배달 사고. 그거 돈 받는 사람이 곤란하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돈 받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거의 그 가장 믿을 만한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한 분이 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눈탱이를 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믿는 도끼 발등 찍혔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추궁할 수는 없고 믿을 사람 그냥 없어. 그냥 어떻게 흘렸나 보다.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말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집안 식구들끼리. 네. 근데 이 축의금은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걸 누가 좀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누가 정해줬습니다. 누가 그래요? 정해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성수기 때 결혼이 많은 시즌에는 네. 3만 원씩 네. 그리고 비수기 때는 5만 원씩 하는 걸로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저 5만 원 받고 싶으면 비수기에 하라. 비수기에 그렇죠. 성수기는 원체 또 많이들 내시니까 그래요? 좀 적게 내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죠. 예. 근데 사실 네. 이 화폐가 이제 바뀌면서 이 5만 원권이 생겼잖아요. 네. 이 5만 원권 없을 때는 이 3만 원도 이게 괜찮았는데 맞아요. 컸어요. 3만 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제 5만 원 생기면서 이제 기본이 자꾸 5만 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 3, 뭐 5, 7, 10 이렇게 갔다고. 홀수로 갔죠. 근데 요즘에는 5, 10, 10, 15, 20 이렇게 가요. 뛰기는 뛰었어요. 네. 부담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몇 가지를 좀 고려해가면서 정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정해볼까? 뭐 당장 뭐 고려할 게 가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당사자와의 관계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다들 저기 한 10만 원 선이나 5만 원 선을 내는데 나 혼자서 그냥 떡하니 그냥 뭐 50만 원씩 이렇게 특별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부모님이 제 이름을 안다. 그러면 제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한 10만 원. 이건 많이 친한 거니까. 근데 조금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안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웃기매이시네요. 네, 너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아니 못 받은 돈이 있었나 봐. 저는 뭐 사실 배송 오류도 한 번 있었고요. 뭐 사연이 아주 많기는 한데 다 있었네. 풀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부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얼마 정도를 해야 이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네.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얼마나 받았는지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적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의금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해볼까요? 네. 이것저것 한번 고려해서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그럼 네네, 우리가 딱 그렇죠. 정해주는 네. 거죠, 이제. 네네. 그러면은 친한 사람, 친한 친구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친한 네. 관계는 그래도 조금 더 해요. 아무래도 뭐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사라고 작은 거라도. 그건 진짜 친한 거다. 남편분하고 네, 상의했습니까? 진짜 아니요, 상의하지 않아요. 뭐 가족 관계라든지 상의하지. 아주 친한 관계. 네. 친한 관계 얼마나? 좀 2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 그 같은 동기들끼리는 50만 원씩. 진짜. 걷어서. 네, 내가 50만 원 해주고 결혼할 때 받고 그대로 받고.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 해주고 뭐 이런. 네네, 세탁기 하나 해주고 뭐 이런 알았어요. 식으로 한 적도 네. 있었죠. 그럼 10만 원? 그래도 아니 그래도 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에서 그쵸? 뭐 플러스 뭐 알파 뭐 이 정도. 네. 그러면은 제가 10만 원 옆에 이상. 붙여볼게요, 판넬에. 일반 결혼식 친한 사람은 10만 원 이상. 10만 원. 10만 원. 그럼 이제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그냥 결혼식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는 사람은 뭐 한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5만 원? 5만 원에서 뭐 플러스 알파라든지 뭐. 아는 사람 그냥 5만 원. 저는 사실 아는 사람일 때 제가 가면 10만 원. 제가 못 가면 5만 원이거든요. 철저하네. 밥값을 뺀다. 밥값을 뺐어. 밥값을 좀 빼서 그러면 아는 사람도 5만 원에 정리를 해볼게요. 아니, 제 경우는 이제 아는 사람에게 이제 5만 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은 좀 많고 5만 원은 좀 적다는 느낌이 들 때는 가끔 화환을 보냅니다.
화환을 보내요? 사실 화환이 생각보다 한 9만 원 정도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딱 이거 딱 보내면 생색도 나고 가격도 맞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은 대부분 그 화환은 정중히 거절하고 거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화환 같은 경우는 결혼식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화환이 처치곤란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혼 당사자한테도 화환 별로 안 좋아해. 그걸 어떻게 다 갖고 가? 다 버리는 건데 이름만 남고. 상가에서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상가에는 이렇게 쫙 그 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또. 그럼 그 다음은 비즈니스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 근데 요게 그것도 예민하죠. 애매해요. 비즈니스 관계가.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그 아이를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안 갈 수는 없다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뇌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대놓고 그냥 이거는 누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봉투에 듬뿍 넣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무슨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애 결혼시키면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이런 사람도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네네.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그거 다 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많이 없어졌겠죠. 많이 없어졌겠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저기 적당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정수 씨? 예. 비즈니스면은 한 2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아니, 이건 조금 더 쓴다. 네. 아니 뭐 저와 관계가 제가 무슨 정치인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뭐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제가 보는 비즈니스 관계는 그분이 또 저에게 얼만큼 이제 전 또 프리랜서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돈이 오간단 말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받은 만큼 또 어느 정도 뽑아낼 자신이 있다.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목이에요. 에이, 그러면 네네. 그래도 예. 친한 정도로 해서 비즈니스 그냥 관계니까 비즈니스 관계. 너무 또 결례하면 또 그럼요.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약간 조금만 좋아. 붙여서 1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저 20만 원 하고 싶다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주면 뇌물이라니까. 알겠어요. 잠깐만, 둘이 지금 비즈니스 관계세요? 아니,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아드님 때 제가 15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 정도로 할까요? 홍 기자 어때요? 아, 네, 저도 한 10만 원 전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축의금보다 비즈니스 관계였을 땐 조금 더 낸다? 네. 생각보다 조금 더. 생각보다 이게 조금. 사람이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제발 좀 이용하지 말라고. 맞아요. 자, 또. 그러면 옵션을 이제 조금 붙여볼게요. 옵션. 네, 밥값이 좀 비싼 호텔 결혼식. 이거는 이럴 어떨까?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혼자 가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데려가. 있으시구나. 네, 아무래도 식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훨씬 더 몇 배로 넣고요. 알뜰하다. 혼자 갈 때는 그냥 적당히 넣고 싶은 만큼만. 값 비싼 호텔이라고 해서 더 넣진 않고 원래 낼 만큼은 내지만 딸린 식구들이, 군 식구들이 있을 때는 호텔은 밥값이 한 10만 원씩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담이 많이 근데 되실 그거는 사실 그 결혼 당사자들의 문제지. 내가 무슨 아니 하객들이 손님들이 호텔에서 이 호텔로 하라고 뭐 정해졌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긴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이거 좋아서 한 건데 그 당사자들이 이거 아니, 이것도 일리가 있는 짐이죠.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예요? 늘 하던 대로만 합니다. 오히려 저희 호텔에서 하면 저희는 땡큐죠. 그래서 김건희 씨는 그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네네.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 할 때 온 가족과 친인척들을 다 데려간다고 소문이 있는데 뭐 그 사람 나름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러면 내가 내던 만큼 낸다? 그러면은 뭐 축의금은 그대로 낸다로 정해볼게요. 그러죠. 그대로야. 네. 네. 그대로 낸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애매해요. 내가 거주하는 지역, 활동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결혼식. 지역. 이거는 뭐 숙박비도 들 수 있고요. 교통비도 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멀리서 하세요? 한다 이거죠? 네네네. 네. 이거야말로 진짜 이것이야말로 화환이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쵸. 이거 오. 가면은 이제 화환이야. 화환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니 아직 지역에서 화환이 진짜 엄청 먹힙니다. 이거 딱 보내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유명 인사 이름 그쵸. 딱 적혀 있잖아요. 뭐 제 정도가 유명 인사 되겠습니까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다른 유명 인사 이름을 적어보낸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먼 데서 하면 가기가 좀 그러니까 축의금만 보내는 경우가 그쵸. 축의금만 보내서 주로.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밥 한 번 하지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직도 그렇지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오신다든가 아침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오신다든가 그런 근데 방법이 있죠. 진짜 친하고 가족이면 가긴 가야죠. 가야죠. 근데 그쵸.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축의금 정도 하고 맞습니다. 밥 한 번 먹고 이런 경우. 근데 제 생각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축의금 자체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결혼식하고 저기 돌잔치하면서 제가 좀 뿌려놓은 게 있죠. 아니 근데 죄송하죠. 내가 뭐라고 잘 모르는 사람까지 그때 문자하고 이랬던 거가 좀 사실 죄스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네네. 네. 이거는 참석은 하지 않고 축의금만 보낸다 예, 예, 정도로 그 정도. 네, 정리를 해볼게요. 타 지역 결혼식은 예. 그리고 제가 이정수 씨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네네. 하완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진짜 효과 있다니까요. 근데 아까 경식 씨가 얘기한 대로요. 네. 그 스몰 웨딩 요즘에 이제 대세인데 네. 스몰 웨딩으로 가서 축의금 안 받고 이러려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전에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좀 걷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스몰 웨딩하고 돈 안 받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좀 당황하세요. 근데 그걸 좀 어느 대회선가는 이렇게 탁 단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 결혼식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포도의 차원으로서 해드리는. 예. 아유, 근데 하여간 요즘에는 그 조그만 결혼하고 우리끼리 정말 축복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자 이런 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서 축의금도 내고 축하하고 뭐 축의금이 없다면 네. 더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냥 오늘 한번 이런저런 얘기 나눠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마지막 상자. 예. 자, 또 다녀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자. 오늘 바쁘시네요. 마지막 상자는 네. 제 거예요. 예, 아니, 자기 건 본인이 갖고 와있죠. 박사님. 그래요. 감사해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 바로 이겁니다. 오. 상자 속의 상자. 상자인데 뭐 선물 이렇게- 상자죠. 선물. 뭐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 주시는 거? 네. 그렇지 않고요. 이 안에 내용물은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 알려드릴 게 이 포장이에요. 선물 포장. 선물 포장 때문에 좀 애먹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돈 네네. 주고 하자니 비싸기도 비싸고요. 네. 근데 또 올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선물 포장하셨죠? 네. 이제 모레는 어버이날, 어버이날. 다음 주 스승의날. 네. 그리고 또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 진짜 많죠. 정수 씨도 포장했겠어요. 아, 그럼요.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어서요. 네. 생일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포장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뭔가 좀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장에 많이 신경을 쓰는 직접 편이에요. 해요? 포장? 그럼요. 직접 해서. 그래서 직접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에게 뭔가 기념이 되고 네. 이제 포장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 스티커를 따로 좀 궁금하다. 제작을 저기 나온다. 저렇게. 아우, 예쁘다. 제 블로그 진짜 사진이 자상한 나오는데. 아빠네. 예, 예. 저렇게 저기 돌 사진 때 사진인데요. 저거를 저 선물에다 이렇게 붙이면 이야. 꽤 많은 걸 준비한 것처럼 보여서 네. 저렇게 빵실빵실했는데 지금 좀 길쭉해졌습니다. 재수 시민이네. 네, 아니, 정말 자상한 아빠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선물을 많이 하죠. 포장지랑 지금 끈이거든요. 끈을 평상시, 이용해서? 저희 아내가 또 진짜 많네요. 광고 스타일리스트라서 포장 선물 상자 자체를 포장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집에 미리 포장지랑 끈 이런 거 준비해 놓고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준비돼 있군요. 이건 크리스마스. 저게 이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데 네. 저는 전혀 없거든요. 네. 손손이시죠. 네, 그래서 늘 이제 업체에 맡기는데 이게 포장지 재질 하나 그리고 리본 하나에 다 추가 금액인 거 아주 아시죠?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간편하면서도 정말 멋스럽게 아주 있어 보이게 선물 포장하는 방법 오늘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네네. 제가 어디 옮길래요? 네네 저쪽으로 네.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쪽에. 다녀오겠습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동안 다들 되게 바쁘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저희한테도 뭘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포장지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죠. 맞아요. 뭐 한번 해보라고. 네, 우선 포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요. 제가 아까 좀 주문을 했어요. 미션을 주셨죠? 네네네. 네. 포장을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떻게 평상시에 어떻게 포장하는지 좀 궁금해서. 정말 평상시대로 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볼까요? 장현 씨는 네, 예쁘게 저는 하셨어요. 리본을 살짝 묶어봤어요. 야, 저거 진짜 돈 내고 한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잘했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야. 저는 이렇게 제 거는 맞고. 그냥 넘어가요.
보여주나요? 네.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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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 해본 적이 있어야지. 나 이게 그거 본 적 있어요. 디테일이 저희 집 냉장고에 그 꼼꼼하죠. 버터가 저렇게 돼 있는데, 버터가. 네, 김경수 씨도 저는 아이 때문에 자주 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간편해요. 이게 비닐로 하는 게 제일 간편해요. 비닐로 괜찮네. 그냥 어떤 거든 간에 다 진짜. 싸가지고 리본만 하나 딱 묶어버리면 끝이에요. 괜찮네요. 예쁜데요? 괜찮네요. 아무렇게나 해도 이 구김 자체가 센스 있게 보인다니까 이게. 아니 근데 저 홍유라 기자도 아주 깔끔하게 해놨어요. 저는 기본으로 딱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네네. 포장지 딱 이렇게. 네, 이게 다 아주 성격이 보이네요. 깔끔하게 해주시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무래도 자른 단면이나 이제 겉부분에다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 묻힌 거나 뭐 이렇게 덕지덕지. 특히 우리 MC 재영님 거는 아주 정말 버터같이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팁. 일단, 굉장히 본인 것만 중요한 게 칭찬하게 있습니까? 네네.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양면 테이프예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선물 포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에 양면 테이프 하나씩은 다들 있으시죠? 아니, 그러면 포장하는 방법. 제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몰라가지고 여기다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보이게 막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렇게. 네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이쁘네요, 진짜. 그렇죠. 일단 양면 테이프 가지고 네.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포장하는 방법. 네.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잡을까요? 잡아주시면 일단 포장지를 얼마나 재단을 해야 돼? 뭐 네. 얼마나 써야 하나 이게 좀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포장지는 일단 준비해 주실 때요. 네. 이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기준? 있는데 일단 이 두께보다 네. 한 접었을 때 한 1cm 정도 아니면 2, 3cm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너비 부분이 2, 3cm 정도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부분, 세로 네. 부분은요. 그게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이거 공식이에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세로 부분은 이제 상자에서 1cm를 적게. 적게. 네, 양쪽 다 네. 적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네네. 남게. 그다음에는 2cm 적게. 남게 그리고 여기는 적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이쪽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만 잘라서 해드릴게요. 네, 접을 거예요? 네, 접어야죠. 네. 상자 높이보다 1cm 정도 적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칼로 하실 때는 사실 가위로 오리시는 것보다는 칼로 하실 때가 더 깔끔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혹시 칼로 한번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네. 1cm 정도 적게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양쪽 다요. 사실은 여기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시접 부분을 네. 한번 한 1cm 정도만 잘 접어주세요. 왜 접어요, 그거? 이 부분은 이제 양면 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를 좀 정리할게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시접 부분이 중간 부분에 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실 거예요. 여기 시접 부분에 양면 테이프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또 우둘두둘하게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네네. 보이게 하기 네, 위해서 아무래도 스카치 테이프를 그냥 사용하시면 겉에다가 좀 덕지덕지 그렇죠. 바짝바짝거리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이 중앙 부분이 가운데 정도 오게끔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일단은 양면 테이프를 벗겨내면서 네. 네. 붙여주시면 붙여줍니다. 돼요. 깔끔하게. 오.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스카치 테이프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죠. 그렇죠. 자른 단면이 이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아까 전에 1cm 정도 줬잖아요. 네. 안에 이제 깊숙이 오. 넣어주시고요. 최대한 넣어서. 네, 깊숙이 넣어주세요. 오. 그리고 이게 종이 포장재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옆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좀 맞습니다.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네. 여기를 보시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접 부분인데요. 맞아, 지저분해요. 네,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어느 정도로 잘라줄까 생각하시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먼저 잘 접어요.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응. 해서 이쪽도 잠깐만요. 양면 테이프로 한번 양면 테이프를 좀 해주세요. 작게. 이렇게. 저 진짜 도움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양면 테이프예요.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나 칭찬 안 해줘가지고 당황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프로의 양면 테이프 네네. 이정수 씨예요. 네네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1cm 정도를 주시고요. 최대한 안쪽으로 깊이 해주시고 또 시접 부분을 접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하고 어느 정도를 시작 부분을. 접는지 봐주시고 겉으로 해주신 다음에 다시 안으로 말아서 양면 테이프로 또 붙여주신다. 네. 포인트는 양면 네네. 테이프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네요, 앞으로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네. 여기다 네. 양면 테이프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야, 양면 테이프요. 네. 정수 씨가 도와주셔야죠. 네. 양쪽 다 양면 테이프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네. 선물 포장할 때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훨씬 깔끔한 포장하실 선물 수 포장 있을 아주 거예요. 깔끔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네. 그리고 집에 그냥 버리는 아무 끈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예쁜 끈들 있으실 텐데요. 아무 끈이나 사용하셔서 그냥 묶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묶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묶는 것도 이렇게 케이크 상자처럼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예쁘게 묶어주셔도 아, 진짜요? 됩니다. 그냥? 네. 돌리지 허리띠처럼? 않고. 네네. 오. 한 번만 근데 묶어주시고요. 사실 저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활용 점점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여기다가 그냥 요대로 해도 되지만 어. 집에 보면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 네. 뭐 조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잘라요? 그래서 네. 어. 저는 이 드라이 플라워 생기면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가끔씩 쓰는데 뭐 네. 엽서에다 붙여도 되고요. 어허. 편지지에다가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살짝 끼워주시면 됩니다. 와, 센스 만점이네요. 요것도- 저거는. 요것도 테이프를 한번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네. 네,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여기는 꽃다발처럼 드라이 플라워 꽃다발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껴주시면 돼요. 오. 아, 저거 업체에서 하려면 다 돈 받거든요, 네. 하나하나. 자, 지금 몇 분 사이에 지금 보세요. 오. 네. 예쁘다. 오. 아니 포장이 너무 예쁜 게 오면 기분은 좋은데 네. 그 뜯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기분 좋은 포장에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좋죠. 근데 요즘에는 네. 저런 선물을 포장해서 주는 거 외에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일 모레도 아마 용돈을 네. 드릴 텐데 그쵸. 돈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건 굉장히 결례인 것 같고 그냥 봉투에 뜩 넣어서 드리자니 그것도 좀 선물처럼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거 하나 좀 요즘에 또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유행하는 게 용돈 박스예요. 용돈 네. 박스요? 네, 용돈 오. 박스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박스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 여기 짠 보시면 용돈이 있습니다. 오. 아, 금액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용돈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냥 천원샵 같은 데 가시면 이제 화분에 많이 쓰는 오아시스예요. 맞아요. 꽃 꽂는 네네네. 이거를 박스의 크기만큼 어느 정도 재단을 해서 네. 넣어주세요. 아하. 스티로폴 같은 건데 색깔 입힌 거죠? 네, 어. 여기다가 이제 꽃바구니 할 때는 꽃을 꽂는데 우리는 네. 물을 적시지 않고 그냥 바구니 바구니? 상자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집에 있는 뭐 생화도 좋고요. 오. 조화대도 좋고요. 네. 이거를 그냥 꽂아요. 꽂아주세요. 오. 예쁘게 좋다, 좋다. 크기별로 생화는 조금 줄기가 길면 네. 적당히 잘라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내일 모레 당장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네네. 저는 이걸 가져가려고요. 돈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요, 이렇게 꽃들을 적당히 꽂아주시면 돼요. 좀 풍성해 보이게. 이런 거 긴 거는 예쁘다. 좀 잘라주세요. 야, 이 상자가 크면 클수록 저기 돈도 많이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돈은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세종대왕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네. 더 촘촘히 마셔도 돼요. 여러 장을 넣어야 되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게 5만 원권이기 때문에 좀 크게 말아서 여기다가 테이프 하나를 붙였어요. 아, 한 장을 두껍게 보이게. 네네, 두껍게 보이게. 뭐, 좀 그 사람들 그래도-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 안에 두껍게 비지 않고 채우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경우도 어느 세월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5장 준비했는데요. 5장을 좀 두껍게 말아서 예쁘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 갖다 드리면 너무 덮어요? 좋거든요. 아, 진짜 괜찮다. 네, 이제 뚜껑을 덮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돈만 드리기는 그러니까 편지를 또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도 함께 넣어서 예. 이렇게 해서 덮은 다음에 드리면 그냥 용돈 받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더 훨씬 기분 좋게 아마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이고 참 좋은 건 뭐냐면은
그 돈을 지폐를 훼손하지 않고 접거나 뭐 그리고 구기지 않고 돌돌 말아서 적게 훼손하게 하면서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은 저 상자를 이렇게 드릴 때 네네.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에요. 이 상자에 가득 들었나? 근데 열어보니까 꽃하고 꽃이 반이에요. 이게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투명한 뚜껑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게. 네, 네네. 좀 보일 수 있고. 알았어요. 돋보이게. 네. 아니 이런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분 좋겠네요. 그럼요. 네, 박정 씨 오늘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홍유라 기자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법률 상식을 좀 알아보죠. 우리 생활에 또 법을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잘 사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잘리고 싶어요? 예,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식 씨는 뭐예요? 이게 저 포장이에요? 뭐 선물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상자가 하나 큰 게 이 있어요. 큰 박스가 하나 네. 배달됐는데 네. 어휴, 네. 제가 왜 놀랐느냐. 이 안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이게 다 1,000원짜리라고요? 4,000원짜리 이게 다 1,000원짜리. 이게 1,000원짜리. 근데 여기서 경식 씨한테 네네네. 예? 오늘 출연료 여기서 세어서 계산해서 가져가세요. 이러면 어떨 거야? 아싸! 저는 그냥 대충 세는 척 하다가 네. 예? 네. 아이고 이거 모자란데요? 네. 같이 세 보실래요? 아니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하고 이걸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건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네네네. 1,000원짜리 위에 하고 밑에 다 종입니다. 네. 뜨끔했네. 네. 정수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는 약간 원체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이렇게 받으면은 저 역시 무자료 땡큐 막 이렇게 하면서 대충 챙겨놓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이 의도적으로 1,000원짜리 바꾼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얼마 전에 실제로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횟집에서 4년 동안 일했던 네. 사람인데 다른 쪽으로 이제 가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새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000원짜리로 다 준비해서 그랬대요. 퇴직금을 그냥 예. 가져가라. 네. 세서 가져가라. 예, 예. 아니, 퇴직금이 얼마였는데요? 네. 퇴직금이 700만 원. 700만 원어치 1,000원짜리를. 네, 700만 원어치가 1,000원짜리면 이게 보통 1,000원짜리가 10만 원씩 묶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묶음을 풀어서 너희가 다 세서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갑질을 했다고 해요. 야, 이거 세상에. 굉장히 불쾌하네. 7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꿔오는 과정까지 자기가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골탕 먹인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렇죠. 저 이거 가게가 너무 시장 안에 있는 횟집이었대요. 네. 근데 그 횟집에서 이제 4년 동안 일을 하고 다른 가게로 옮기는데 네. 4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퇴직금을 주셔야죠 했는데 시장 횟집에 퇴직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요게 이제 한 300 정도를 책정해서 줬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이 받는 분이 야 이거 내가 4년 일했는데 300은 너무 적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얘기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중재해서 한 1,000만 원 줘라. 그러니까 700만 원을 더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1,000원짜리로 바꿔서 아이고. 내가 세 가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조금 아리송한 게 말이죠. 회사나 이제 큰 직장 같은 데서는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는 퇴직금이 있다는 말 저도 솔직히 좀 생소하거든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안 지키신 거죠. 세상에. 예, 그래서 상시 1인 이상의 그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식당, 마트 할 거 없이 모두 퇴직금을 주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사주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역으로 말하면 그 외에는 전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업주 말로는 퇴직금 20만 원을 포함을 해서 월급으로 줬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줘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아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 만약에 근로자가 그러면 뭐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급을 한 것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700만 원을 세면서 그 직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뭐 가슴이 정말 착착하고 그냥 그 세는 동안에도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원권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만 그 퇴직금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산정을 하지도 않고 알아서 세가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세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사업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받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권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오 변호사님이 지금 빙의하셔가지고 지금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자 그렇다고 치면은 제가 또 잠깐 기사에서 봤는데 업주 입장에서 따진다면은 아니 노동부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주긴 준다. 대신에 지금 내가 사정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에 걸쳐서 한 석 달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방법은 없겠냐? 이건 어떻습니까? 역시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만약 그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그러면 3달 뭐 분납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대로 분납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건 역시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이것도 문제인데 다른 데로 재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양반 쓸 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취업할 때 좀 방해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세상에. 취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이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명부를 작성하거나 네네. 그걸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통신을 통해서 취업을 전화. 방해한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취업할 때 그 채용할 때 조심하시라 이런 내용들은 바로 이것이 취업 방해 행위죠. 그러니까 이 남의 고용을 이제 방해하는 그 일은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도 관련된 판결도 있었는데요. 201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근로자가 사업주를 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주가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과거에도 사장을 신고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벌금 30만 원으로 이제 이런 행동은 취업 방해 행위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상인회에서 사과는 했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재취업하는 데도 도움을 좀 주기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번 횟집 사건이죠. 상인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취업에 오히려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수 씨는, 경식 씨는 그런 적은 없어요? 누구한테 갑질을 당하거나. 이게 먼 얘기 같은데 사실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군대 뭐 훈련소에 있을 때도 이 연예인일 때 또 갔기 때문에 뭐 받은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훈련소에서 들어가자마자 하루 종일 그냥 제 개그맨 김경식이야. 24분 김경식 24분 김경식 훈련부 김경식 그랬으면 하루 종일 그냥 딱딱으로 소리만 시키고 개인기 잡는다고. 개인기 시키고 밥 먹기 전에도 시키고. 예전에 군대에서 군기 아침에 잡는다고 일어나면 그런 일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직장 내에서 이제 얘기를 좀 좁혀보면 군대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워낙 제가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해서 갑질 잘 안 당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어저께 식당에서 조금 밥이 좀 늦게 나온다고 좀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좀 빨리 좀 달라고 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냐고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인 언행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갑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갑질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진짜로 이 갑질이 너무 지나쳐서 자살까지 생각한 예도 있다면서요. 예, 아주 심각한 일인데 사실 직장은 계속 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갑질을 당한다고 해도 당장 근로자로서는 뭐 어떻게 항의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근로자는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월급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고요. 이에 더해서 이 사장이 운영하는 밭에
실내에 잡초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원룸이 있었는데 그 원룸 청소까지 하고 아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유소잖아요. 네. 사장 지인이 와서 주유를 하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사장이 결국엔 이것에 이 일을 하지 말라. 잘 이제 좋게 합의를 해라. 이렇게 무마하려고 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직장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SNS에 그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약을 올리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어요. 어떡하면 좋아. 예, 다행히 그 동료들이 이걸 발견해서 예,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런 갑질로 인해서 결국에 죽음까지 생각했었던 아주 마음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직장 갑질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범위?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곧 법도 시행이 되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해서 네. 지금 여기서 갑질, 일명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그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주는 행동들을 직장 내 그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 구체적인 그 예시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그리고 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이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거나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나치게 일이나 휴식을 감시할 때,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릴 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폭언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할 때,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할 때, 따돌리거나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 주요 비품을 주지 않고 인터넷, 그러한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할 때에도 직장 내의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질 방지법, 그러니까 네. 직장 내의 괴롭힘 방지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예,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상식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상식만 지키면 되는데 왜들 그게 안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법으로 한번 갑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네, 절기 2파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이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바람이 주는 봄 날씨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2파긴 하지만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20도에 머무겠고요. 어제 30도 가까이 올랐던 속초는 어제보다 13도 정도 낮아져 17도에 머무는 등 고온 현상이 누그러져 주말만큼 덥진 않겠습니다. 그제 발언한 황사의 일부가 남동진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에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오후부터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쯤 일부 경기와 충남, 전남, 영남에 건조특보가 추가로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대기도 건조해져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 야외 활동이나 산행 시 화재 사고 없도록 산불 방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영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해안과 강원 산지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11.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서울 20도, 광주 21도, 창원 20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에서 13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수준도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 다시 초여름만큼 더워지겠습니다. 고운 자태를 뽐내는 봄꽃을 보면 가던 길도 멈추게 되죠. 야외 활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외출을 하실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시고요. 외출 후엔 입었던 옷을 잘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휴일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어제 보니까 5월 5일에 아예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을 같이 하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 했으면 오늘도 휴일이니까
오늘 어버이날 해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집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행사가 참 많은 5월인데요. 저희가 앞서 알려드렸던 포장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